사랑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활기찬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통계 단원을 나갈 거예요. 1단원은 대표값과 삼포도, 2단원은 상관관계입니다. 페이지 210쪽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배울 대표값에 앞서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갑시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평균이라는 개념이에요. 평균이라는 것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을 평균이라고 합니다. 친구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주면은 평균이라는 것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럼 별량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별량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자료예요, 자료. 별량, 키, 몸무게, 성적 등과 같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 여기는 자료를 수 또는 양, 숫자로 나타낸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때로는 숫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별량은 그냥 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어서 몇 개의 개념을 좀 더 살펴봅시다. 계급.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합니다. 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양 끝값의 차, 즉 구간의 너비,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 별량을 나눈 구간의 개수, 계급 값은 각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각 계급의 가운데 값을 말합니다. 그 다음 도수,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합니다. 도수 분표표,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조사하여서 나타낸 표를 도수 분표표라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줄기와 잎 그림. 이거 1학년 때 배웠는데 좀 살펴볼까요?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것은 별량들 있죠. 별량들이 막 써져 있을 거야. 막 숫자로 써져 있을 수 있고 뭐 숫자가 아닐 때 써져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숫자로 써져 있는 경우 이 자료가 막 흩어져 있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이걸 정리한 거예요. 줄기와 잎을 채택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줄기와 잎 그래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줄기와 잎 그림을 파악할 때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괄호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나타내는지, 줄기와 잎이 어떤 자료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괄호 열고 3, 바, 1은 31회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자료값을 읽어보면은 5, 줄기가 5이고 잎이 3일 때는 5, 바, 3일 텐데 이 친구는 53회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줄기와 잎 그림을 배웠습니다. 요건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의 각 계급의 양 끝값을 가로축에 표시하고 그 계급의 도수를 세로축에 표시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그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페이지 212쪽이에요. 대표값입니다. 대표값.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하는 값이에요. 어떤 걸 대표하냐?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성, 자료가 분포한 중심의 위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표값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값, 최빈값, 평균. 이 각각을 배우고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뒤에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중앙값, 최빈값, 평균과 같은 대표값을 구해볼 거예요. 자, 페이지 212쪽에 탐구하기 함께 살펴봅시다. 활동 1, 활동 2. 활동 1. A 선수의 홈런수의 평균을 구하여보자. 평균이라는 것은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A 선수. 지금 별량들이 3, 7, 2, 6, 4, 5, 1이 나와 있죠. 이 친구들을 다 더하면 3, 7, 2, 6, 4, 5, 1 이거를 다 더해서 이 별량의 개수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죠. 7로 나누겠습니다. 계산하면 7분의 28은 4가 나와요. 따라서
평균은 4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 2, B 선수의 홈런수의 평균을 구해주면은 전체 별량의 합 다 쭉 더합니다. 14부터 20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1 더하기 22 모든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 7로 나누어 줍니다. 계산하면 7분의 133은 19개. 따라서 평균은 19개가 나온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A 선수보다 B 선수의 홈런수의 평균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아래로 내려갑시다. 지금 탐구하기 문제를 통해서 A 선수와 B 선수의 홈런수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정리해서 줄기와 잎그림, 도수공표표, 히스토그램 등으로 나타내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자료의 분포 상태를 요약하거나 2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는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의 분포 상태를 요약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 이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값이 평균이었어요. 위에서 우리가 구한 값은 평균이었습니다. 평균을 구하면서 A 선수와 B 선수의 홈런수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었죠. 2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료 전체의 특징, 특히 자료가 분포한 중심의 위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해요. 자료가 분포한 중심의 위치를 대표할 수 있는 값,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대표값으로 쓰이는 것은 자료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균이에요. 평균. 첫 번째 대표값 배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평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구해봅시다. 페이지 213쪽 함께 해보기 1번 같이 풀어봅시다. 다음은 새로 개봉한 두 영화 A, B에 대한 평론가 10인의 평점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보자. 영화 A의 평론가 평균 평점, 다음 영화 B의 평론가 평균 평점을 구해서 우리 비교해 봅시다. 평균이라는 것은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평점의 총합, 이거 다 위에 거 6부터 6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6을 계산을 하면은 53점이 나옵니다. 이 53을 별량의 개수, 지금 별량이 총 10개가 있죠? 53 나누기 10을 합니다. 그러면 5.3점이 나와요. 그래서 영화 A의 평론가 평균 평점은 5.3점이 나왔네요. 영화 B도 살펴봅시다. 비슷한 방법으로 영화 B의 평론가의 평점, 별량들의 합을 구해주면은 79점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79를 별량의 개수 10으로 나눠주면 7.9점이 나와요. 영화 B의 평론가 평균 평점은 7.9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자료를 비교를 해봅시다. 두 영화 A, B 중 평론가 평균 평점이 높은 영화는 영화 B입니다. 따라서 평균 평점 7.9점을 받은 영화 B가 조금 더 재밌다, 아니면 감명 깊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나 우리 추측입니다. 확정 지을 순 없어요. 통계 단원에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1번은 넘어갈게요.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세요. 214쪽. 다음 대표값을 살펴볼 거예요.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탐구하기 문제 우리 같이 살펴봅시다. 다음은 민준이의 블로그에 하루 동안 방문한 사람의 나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이다. 물음에 답하여 보자. 줄기와 잎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괄호 먼저 봤죠? 1바 1은 11살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줄기, 잎 각각의 별량들을 보고 우리가 자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방문한 사람은 13명이에요. 그러니까 별량의 개수가 자료값의 개수가 13개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활동 1번에 민준이의 블로그에 하루 동안 방문한 사람의 나이의 평균을 구하여 봅시다. 평균이라는 것은 앞에서 배운 첫 번째 대표값으로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별량들을 다 찾아서 더해줘야겠죠.
먼저 줄기가 1일 때 살펴봅시다. 줄기가 1일 때 잎이 1, 2, 3, 4, 4, 5, 6인 경우가 있어요. 줄기가 1, 잎이 1인 경우는 1바 1로 11살. 이렇게 자료값을 갖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12살, 그다음 13살, 14살, 14살, 15살, 16살. 이 친구들을 다 더합니다. 줄기가 1일 때였어요. 다음은 줄기가 2일 때도 다 더해봅시다. 20살 더하기 21살 더하기 27살 더하기 29살이 두 개 있네요. 모든 값들을 빠뜨리지 않고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 별량들의 합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줄기가 6일 때 더하기 65살이 있죠. 이 값이 별량들의 합입니다. 이 별량들의 합을 별량의 개수 13개 13으로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286을 13으로 나누게 됩니다. 계산하면 22. 지금 단위가 살이죠. 세. 나이의 단위니까 22세라고 평균 22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다 쓸게요. 22세. 활동 2번. 방문한 사람의 나이가 평균보다 적은 사람의 수와 많은 사람의 수를 각각 구하여보자. 평균보다 적은 사람 수, 많은 사람 수. 22살은 줄기가 2이고 잎이 2인 경우에요. 대략 여기 낄 거예요. 여기 2. 이렇게. 이 값은 없지만 이쯤에 위치하고 있다 생각해서 우리가 쉽게 줄기와 잎 그림을 보고서 평균보다 적은 사람의 수, 많은 사람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보다 적은 사람의 수는 22가 위치한 곳보다 앞쪽 그리고 위쪽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줄기가 1이고 잎이 1, 2, 3, 4, 4, 5, 6인 자료값들. 그 다음에 줄기가 2이고 잎이 0, 그 다음 1인 자료값들. 이 별량들의 개수를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요. 그래서 평균보다 적은 사람의 수는 9명입니다. 이제 평균보다 많은 사람의 수를 세어봅시다. 이번엔 평균보다 많은 거니까 줄기가 2이고 잎이 2인 22가 위치한 위치보다 뒤쪽이면 되잖아요. 7, 9, 9, 그 다음에 65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수는 4명이에요. 다음 활동 3 볼까요? 이 자료에서 평균은 대표값으로 적절한지 말하여보자. 지금 평균이 22세가 나왔는데 22세보다 평균보다 적은 사람의 수가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평균보다 많은 사람의 수는 4명이야. 뭔가 자료의 중심의 위치를 표현해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균을 구할 때 65라는 매우 큰 값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10대 아니면 20대인데 60대가 한 명 껴있는 거죠. 그러면 이 65살이라는 값 때문에 평균이 확 높아집니다. 왜냐? 계산할 때 이런 65라는 값이 더해지면서 전체 평균이 확 높아져요. 65살, 60대는 한 명밖에 없는데 다시 이런 경우에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에서는 극단적인 값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값을 사용해야 돼요. 조금 더 살펴봅시다. 아래 참고하기에서 민준이의 블로그 하루 동안 방문한 13명의 나이의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했죠. 근데 이 중 13명 중에 9명의 나이는 평균이 22세보다 적고 4명의 나이는 평균보다 많아요. 따라서 평균 22세는 자료의 특성을 대표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자료의 중심의 위치가 22세에 몰려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별량 중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 평균은 그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표값이 필요해요. 이와 같은 경우는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이 평균보다 그 자료의 전체적 중심의 위치를 잘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값을, 이 중앙에 있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중앙값. 두 번째 대표값이 지금 나왔어요. 언제 중앙값을 쓰냐? 별량 중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 즉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 중앙값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 평균을 대표값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극단적인 값에 평균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 중앙값이 하나 나왔습니다.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봅시다. 215쪽이에요. 첫 번째 경우. 별량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예요. 별량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는 별량들을 작은 값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앙에 있는 값이 중앙값입니다.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한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으로 채택합니다. 두 번째, 별량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가 있어요. 별량의 개수가 짝수면은 중앙에 있는 값이 두 개가 되거든요. 한가운데 있는 값이. 그때는 그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계산을 해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함께 해보기 2번이에요. 함께 해보기 2번. 다음은 주어진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보자. 지금 별량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총 5개네요. 별량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예요. 홀수. 홀수인 경우는 이 별량들을 작은 값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앙에 있는 값이 중앙값입니다. 먼저 나열부터 해봅시다. 가장 작은 값 6, 그 다음 7, 9, 10, 34. 5개니까 이 중에 중앙에 있는 값은 9죠. 따라서 9가 중앙값이 됩니다. 두 번째, 별량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마찬가지로 별량을 크기가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해봅시다. 나열하면 4, 7, 83, 85, 그 다음에 89, 92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중앙에 있는 값은 두 가지가 돼요. 83하고 85. 근데 이 둘 다를 채택할 수는 없고 이 두 친구의 평균을 구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있는 친구 83과 85의 두 개의 평균을 구해주면 84가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한 내용은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경우는 별량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 별량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의사소통 2번 문제 풀어볼까요? 오른쪽은 주연인의 반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의 봉사활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평균과 중앙값을 각각 구하시오. 두 번째, 1번에서 구한 값 중 어느 것이 대표값으로 적절한지 설명하시오. 일단 값을 보니까 지금 봉사활동 시간이에요. 0바사는 4시간. 그러니까 줄기가 1이고 잎이 5인 경우는 15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자료값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위에 오른쪽 보고. 딱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의 자료값들이 4시간에서 9시간이 많고 그 다음 10시간에서 15시간까지 있어요. 20시간인 경우는 없고 30시간인 경우도 없습니다. 근데 49시간이 하나 있네. 이거 뭐야 이거. 극단적인 값입니다. 값이 다른 자료값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죠. 이런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더 대표값으로 적절합니다. 중앙값. 1번을 풀지 않더라도 그냥 이 자료값들을 보고 극단적인 값 49가 있기 때문에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더 적절하겠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값들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평균은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세요. 중앙값만 같이 구해봅시다. 중앙값을 구할 때 이 값들을 다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줄기와 잎 그림은 크기가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순번에서 중앙에 위치한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일단 10명이네. 별량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입니다. 별량 개수가 짝수인 경우 중앙값을 구할 때 중앙에 두 개의 값이 위치해 있어요. 5번째, 6번째 값일 거예요. 그 5번째 값, 6번째 값을 합하고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 두 값의 평균이니까. 그 두 값은 각각 9시간, 9시간이 될 거예요. 따라서 9시간과 9시간을 더해서 2로 나누어 주면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9시간이 돼요. 평균은 다 더해가지고 1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것도 한번 구해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216쪽. 마지막 대표값입니다. 최빈값입니다. 최빈값. 탐구하기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어느 신발 가게에서 운동화를 주문하기 위해서 어제 하루 동안 판매한 운동화의 크기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여 보자. 활동 1번. 운동화의 크기의 평균과 중앙값을 각각 계산해 보자. 평균, 중앙값 구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개수가 많아. 손으로 수기로 작성해서 계산하기에는 자료의 개수, 별량의 개수가 좀 많기 때문에 복잡하긴 하네요. 하지만 계산을 한다면 각각 얼마가 나오냐면 평균은 244mm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지금 별량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예요. 그래서 10번째, 11번째에 오는 별량들의 합의 평균을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중앙값 계산하면 237.5가 나옵니다. 5mm. 다음 활동 2번. 가장 많이 판매한 운동화의 크기를 구해보자. 즉 가장 많이 판매한 운동화의 크기라는 것은 별량의 개수가 가장 많은 사이즈를 찾으라는 거예요. 직접 세봐야 돼요. 공통인 게 있다면 220은 하나밖에 없고 한 개. 225 하나, 둘. 두 개 있네요. 225 사이즈는. 그 다음에 230 사이즈 한 개 있습니다. 23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나 있다. 235 사이즈는 240 하나 있습니다. 245 하나. 다행히 지금 별량들이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250도 한 개. 255 하나, 둘, 두 개. 260 하나, 둘, 셋. 세 개 있습니다. 270 한 개. 275 한 개. 따라서 가장 많이 판매한 운동화의 크기는 6개가 있는 235에 235 사이즈 ml. 그 다음 활동 3번. 신발 가게에서 가장 많이 주문해야 할 운동화의 크기를 말하여 보자. 여기서 가장 많이 팔린 사이즈는 235예요. 총 6개로 많이 팔렸어. 근데 235 사이즈의 신발을 신발 가게에 많이 갖다 놓는다면 그게 많이 팔릴 거 아니야. 따라서 신발 가게에서 가장 많이 주문해야 할 운동화의 크기는 가장 많이 판매한 운동화의 크기 235mm입니다. 그러면 이때 235mm를 대표값으로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대표하는 값이잖아. 근데 이거는 평균도 아니고 중앙값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대표값을 정의해줘야 돼요. 그게 최빈값입니다. 최빈값.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이 등장한 값,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아래로 넘어갈게요. 이때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위에 운동화 사이즈를 봤을 때 235ml가 6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어요. 그때의 값 235가 최빈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빈값은 별량의 수가 많고 별량의 같은 값이 많은 경우에 주로 대표값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별량들이 일단 많았어. 별량들이 20개나 됐습니다. 별량의 개수가 많고 별량의 같은 값이 많을 때 지금 중복되는 값들이 많았죠. 이런 경우 대표값으로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과반수를 정할 때 가장 좋아하는 색깔, 운동 이런 거 정해가지고 우리 체육대회 하잖아요. 이런 거를 정할 때에도 최빈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료에 따라서는 최빈값이 2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자, 바로 확인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별량이 1, 2, 3, 5인 경우 최빈값은 2겠죠. 2가 가장 많이 등장하네요. 3번으로. 별량이 3, 3, 4, 5, 7, 7, 9인 경우 가장 많이 등장한 게 3도 있고 7도 있어요. 각각 2번씩 등장했죠. 이때는 최빈값이 2개가 됩니다. 3하고 7. 217쪽으로 넘어갑시다. 최빈값 개념을 이용해서 최빈값을 구해봅시다. 최빈값을 구할 때는 별량들의 개수를 세야 돼요. 일단 2 하나, 6 하나, 2개, 그 다음에 5 하나 있죠? 그 다음에 7도 한 개 있습니다. 1도 하나, 3 하나. 따라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 6이기 때문에 최빈값은 6입니다. 6의 개수 2로 세면 안 돼요. 나타난 값을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도 볼까요? 19 하나 있죠? 17 하나, 2개 있습니다.
15 하나, 둘, 그 다음 11도 하나, 14도 한 번 등장하고 16도 한 번 등장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은 두 번 나타난 값들로 17과 15가 있어요. 둘 다 최빈값이 됩니다. 15, 17. 4번. 다음은 선운의 반 학생 총 25명이 이 좋아하는 운동을 각각 한 가지씩 조사해서 나타난 표이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말하시오. 지금 전체 학생들 25명이 이제 축구, 농구, 야구, 탁구 이 중 좋아하는 것들을 각각 표현을 해줬어요. 농구네, 농구.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입니다. 이걸 어떻게 최빈값으로 보냐.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 하나씩 선택해서 쪽지로 걷는 거지. 그럼 자료가 어떻게 보이냐면 축구, 쪽지, 축구. 이렇게 축구가 축구 해서 이렇게 6개. 별량이 축구가 되는 겁니다. 또 농구, 그다음에 농구 이렇게 쭉 세서 농구가 11개가 지표가 됩니다. 그다음 야구 해서 야구가 5개. 그다음에 탁구 이렇게 3개가 쪽지로 배달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자료들을 보고 이게 별량이에요. 별량은 숫자도 될 수 있지만 숫자가 아닐 때도 있어요. 별량이 숫자가 아닌 경우 축구들, 농구들, 야구, 탁구들이 이제 별량이 되는데 이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값, 가장 많이 나온 값은 농구예요. 농구가 11개로 가장 많이 득표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이 농구가 최빈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빈값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별량들이 숫자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최빈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빈값의 장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 하면 대표값을 배웠습니다. 별량들 또는 자료가 분포한 중심의 위치를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했어요. 이 대표값에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평균, 중앙값, 그다음에 최빈값 이렇게 3가지. 각 경우가 쓰이는 경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경우를 파악해서 또 각각의 장점, 단점이 있었어요. 그 3가지를 꼭 비교하면서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대표값을 어떻게 구할까? 공학적 도구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을 계산을 할 때, 특히 계산 또는 그래프 등을 그릴 때 손으로 계산하거나 손으로 그래프 그리면 조금 비정확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때 이 공학적 도구, 계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활용을 하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그 값도 구할 수 있고 전체적인 그래프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대표값을 구할 때도 공학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또는 컴퓨터 앞에 있죠? 핸드폰, 컴퓨터로 이지통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지통계 들어가면은 뿅 이렇게 나옵니다. 이지통계 들어가면. 그래서 시작하기를 눌러서 대표값들을 구해볼 거예요. 페이지 217쪽의 실습하기 문제는 넘어갈게요. 페이지 218쪽의 5번 문제를 살펴봅시다. 대현이네 반 학생 25명의 왕복 오래 달리기 횟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별량의 개수가 25입니다. 좀 자료값들이 많죠? 이지통계를 이용해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볼 거예요. 1에서 구한 통계값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료의 전체적 특징에 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이지통계를 여는 거예요. 아까 사이트 주소 있었죠? 우리 같이 그 사이트 주소를 열어봅시다. EBS. 그럼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시트가 나와요. 자료 입력을 쭉 해볼게요. 왕복 오래 달리기 횟수 쭉 입력하겠습니다. 50, 41 차근차근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값들이 크기 순으로 나타나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좀 노가다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걸 값을 넣으면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45. 정확하게 값만 입력하면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값을 입력할 때 틀리면 계산 값이 달라지겠죠. 60, 그 다음에 38. 41.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중복해서 기입해줘야 됩니다. 네, 다 입력을 했어요.
총 25개의 값을 입력했어요. 이렇게 입력하고 오른쪽 위에 통계값을 눌러보겠습니다. 통계값 딱 누르면 이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죠? 각각을 눌러볼게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값만 우리가 별량들을 시트에 입력을 해줬는데 알아서 구해주는 거예요. 편하죠? 평균은 46.36, 그다음에 중앙값은 45, 최빈값,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은 21인 거예요. 그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료값이 나왔고 이를 토대로 일단 왕복 오래 달리기 횟수에 총 25명의 평균은 46.36이에요. 46회 정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값은 45가 나왔어요. 그 다음 최빈값은 21이 나왔네요. 21을 횟수로 갖는 학생이 3명이에요. 3명. 그래서 21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오래 달리기 횟수를 한 친구들은 73회. 그다음 가장 적은 오래 달리기 횟수를 한 친구들은 21회가 나왔어요. 지금 이지 통계를 이용해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번에서 구한 통계값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료 전체의 특징에 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자료값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값을 통해서 대표값 3개, 그다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봤잖아요. 이 각각을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지통계 다시 엽니다. 이지통계 평균은 46.36, 중앙값 45, 최빈값 21이 나왔어요.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도수분표표 또는 줄기와 잎 그림도 살펴볼게요. 이거 왼쪽에 있는 탭 누르면 바로 표현이 됩니다. 줄기가 4, 줄기가 5인 경우에 자료값들이 몰려 있어요. 아까 최빈값이 21이 나왔는데 그 친구를 대표값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줄기와 잎 그림을 보니까 대표적인 값들이 40에서 50 사이거든요. 따라서 아까 평균으로 나온 46.36이나 아니면 중앙값으로 나온 45가 대표값이 되기에는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비교해요. 이게 뭐 확실하게 맞다, 아니다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빈값보다는 조금 더 적절한 대표값이 될 수 있다. 다시 아까 값들을 써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평균이 46.36 평균 그냥 평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이 45 최빈값이 21이 나왔어요. 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가장 작은 값은 최빈값, 그 다음 중간값 45로 중간값, 그 다음 평균이 가장 크죠. 이러한 관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최빈값보다는 중앙값 또는 평균이 왕복 오래 달리기 횟수를 대표하는 대표값으로 더 적절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공학적 도구를 통해서 자료값을 쭉 입력을 하고 대표값,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봤습니다. 통계형 소프트웨어, 공학적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면 자료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 최대값, 최소값과 같은 값들을 매우 편리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러한 통계형 소프트웨어의 예시로 방금 우리가 사용한 이지통계, EBS에서 제공하고 있고 동그라미, 스프레드시트, 엑셀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면 통계 단원을 더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계산을 안 해도 되거든. 그냥 값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뭘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대표값 3개 배웠습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 각각의 의미 알아야 되고요. 장점이랑 단점을 알아야 돼요.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죠. 중앙값, 별량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이러한 대표값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은 통계 단원입니다.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통계인데 이러한 단원을 배우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수학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값들을 나열을 해놓고
그 자료값을 토대로 그것의 평균, 중앙값, 대표값 등을 찾아가지고 삶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때 효율적인 자료,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숙제는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219페이지 풀어오기. 그다음 뒤에 이제 삼포도 단원이 시작되거든요. 삼포도 220쪽, 221쪽, 222쪽, 223쪽, 224쪽까지 예습해오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미리 개념을 파악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3학년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